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인물과 일부 상황은 개인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부엌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주름진 손이 물에 젖어 더 주름졌네요. 60년을 살아온 세월만큼 손에도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아침부터 찌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화장을 한 채 거실로 나오는 소리였죠. 어머니, 또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이렇게 비린내 나게 해놓으면 옷에 다 배잖아요.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톱을 만지작거렸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영자가 밥상을 차리면 수진은 트집을 잡죠.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 됐어. 먹자. 영자가 밥그릇을 내려놓자 수진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피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은 숟가락으로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갑자기 퇴 하고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맛이 왜 이래요? 소금은 넣은 거예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나이 들어간 보는 게 예전 같지 않네. 수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영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예전엔 잘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시집 올 때는 이렇게 못하셨던 것 같은데. 영자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에 울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지만 이 집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죠. 밥 먹고 가. 영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없어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또 국을 망쳐놨어. 맛도 없는데 뭐.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벌어지는 일이라 이제 익숙해진 듯 했죠. 그는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어머니 음식 좋아해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수진은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먹기 싫어요.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영자는 말없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수진에게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20년 전 민수와 결혼한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수진은 웃는 얼굴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었죠. 그 미소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진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빨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기 돌릴 때 내 옷은 따로 해주시고요. 영자는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었네요. 영자에게는 긴 하루였습니다. 빨래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저녁 식사 준비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수지는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신다던데 영자와 수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지는 영자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밥 먹자. 영자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영자는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수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찌개 진짜 맛있네요. 민수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의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해요? 밥 차려놨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먼저 먹었어. 밥 데워줄게. 영자가 일어나려 하자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면 또 맛없게 될 거 아니에요? 영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도 수진을 나무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좀 참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빨래를 했습니다. 수진의 옷은 따로 모아두었어요. 어제 빨아놓은 민수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는데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내가 어제 얘기한 대로 해요? 와이셔츠는 반드시 목 부분부터 다림질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넘게 빨래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림질 방법까지 지적받는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데. 원래요? 그래서 민수 와이셔츠가 저렇게 구겨지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비키세요. 수진이 영자의 손에서 다리미를 빼앗았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물러났어요. 부엌 구석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영자는 자신이 수진에게 미움받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고 때로는 웃음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진은 영자의 모든 행동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요리를 해도 빨래를 해도 집 청소를 해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영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솜씨 좋은 주부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수진이 외출한 사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사실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영자는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죠? 목소리가 안 좋아요. 아니야, 그냥. 수진이랑 좀 서먹해서 그래.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좀 참으세요. 수진이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제가 퇴근하고 얘기해 볼게요. 영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영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쇼핑하며 웃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저녁 시간 수지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준비한 저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이거예요? 어제도 비슷한 반찬이었잖아요.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냉장고를 열어 라면을 꺼냈어요. 그냥 이거 먹을게요.
어머니 음식은 질렸어요. 영자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라면이 더 낫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영자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또 삐진 것 같아요. 수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 음식 맛도 없나 봐. 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도 민수도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내릴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요즘 민수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회사 일도 바쁘겠지만 집안 분위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영자는 아들에게 맛있는 아침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를 내며 정성을 다했어요. 두부와 애호박, 감자까지 넣고 끓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수진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돌아봤어요. 민수가 된장찌개 좋아해서. 아직도 모르세요? 민수 아침에 된장찌개 안 먹어요. 위에 안 좋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민수는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아침에 안 먹게 됐다는 건지. 영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네.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자기 생각만 하지 남편 건강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위장병으로 고생하죠.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위장병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머니인 자신은 몰랐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언제부터 위장병이 됐어요. 이제 와서 뭘 알아요? 그냥 비워두세요. 제가 샌드위치 해줄게요. 수진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찌개 냄비를 치웠어요. 자신이 끓인 찌개를 버리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너 위장병 있니?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왜요?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또 아프다고 걱정시키지 말고 빨리 회사 가. 늦겠어. 민수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맞다. 오늘 아침 회의 있었네. 다녀올게요. 민수가 나가자마자 영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니? 민수는 위장병이 없잖아.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강하게 나온 그녀의 항변에 수진도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더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처음이에요.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고 민수만 편들고 저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못된 짓만 하잖아요.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난 항상 너희 행복하길 바라기만 했는데. 행복? 어머니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리 부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알아요? 수진의 말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수진은 영자를 이 집에서 내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영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은 없었어요. 아마 외출했겠죠.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무언가 달라져야 해. 영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집에 없었어요. 영자는 민수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아들, 엄마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영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사실, 수진이랑 나 사이가 많이 안 좋아. 내가 눈치챘겠지만 수진이는 날 싫어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아들. 이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수진이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민수와 영자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었어요? 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왜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니?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솔직하게요? 좋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요. 그냥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요.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밖에서는 착한 시어머니 척하면서 집에서는 나를 구석구석 감시하고 비난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영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언제 수진을 감시하고 비난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언제 그랬니? 난 항상. 됐어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보, 선택해요. 어머니랑 나 누구랑 살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해할게. 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두운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집안, 영자는
홀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랐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영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기였던 민수를 안고 있는 모습, 민수의 첫 생일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영자의 남편은 민수가 대학교 1학년일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영자는 혼자 민수를 키웠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결혼하자 그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죠. 처음에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태도가 변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영자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는 아들 부부의 행복을 망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편지를 남겼어요. 민수야, 엄마는 잠시 동생네 집에 가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연락할게. 마이너스 엄마가. 영자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동생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도시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잠시만이라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오전 민수가 일어나 영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대답이 없자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어요. 그는 탁자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어머니가 없어. 수진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동생네 간다고 편지 남기고 가셨어. 수진은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좀 쉴 수 있겠어요. 민수가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여보, 어제 너무 심했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었으니까 한 거예요. 아무튼 좋잖아요.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좋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봤어? 우리 때문에 집을 나가셨는데.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힘들었다고? 어머니는 매일 집안일 하시고 우리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는데 뭐가 힘들어? 수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걸 다 누구 때문에 하신 줄 알아요? 당신 때문이죠. 나 때문이 아니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해봐야겠어. 하지만 영자의 동생은 영자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모네 간다고 편지를 남기셨는데. 아니, 언니는 여기 없어. 무슨 일이야?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고 영자의 동생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모네 안 가셨대. 어디 가신 걸까? 수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친척 집에 가신 거 아니에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봐야겠어. 민수는 영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영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불안감은 커졌어요.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렸습니다. 아직 하루도 안 지났잖아요. 어머니가 좀 쉬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곧 연락 오실 거예요.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건 처음이야. 뭔가 이상해. 그날 하루 종일 민수는 영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영자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자. 수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니 아직은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의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가 좀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가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번 일은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영자의 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몇 벌의 옷이 없어졌어요. 서랍을 뒤져보니 중요한 서류들과 약간의 현금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떠나실 생각이셨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으로. 수지는 민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냉정했고 어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그다지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는 머릿속으로 이전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영자에게 한 말들, 영자의 눈물, 그리고 어제의 다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내쫓은 건가? 하지만 그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왠지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는 집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민수는 불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수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집을 나가셨을까? 정말 수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민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방, 부엌, 거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에 지하실 문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창고처럼 쓰던 곳이었죠. 민수는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지하실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민수는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의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지하실 열쇠를 발견했어요. 왜 수진이 지하실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민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열쇠로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며 불을 켰어요. 지하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 상자들, 계절 옷가지들. 민수는 지하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보일러실로 사용했던 공간이었죠. 민수는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민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크게 두드렸어요. 누구 계세요?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신음소리 같았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어깨로 밀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민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자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는 재빨리 영자에게 다가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영자는 입이 풀리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 도와줘.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묶인 손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어머니를 여기에 가둔 걸까? 그 답은 뻔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누가 이랬어요? 누가?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수진이가 날 가뒀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이야, 아들. 수진이가 어제 아침에 나를 여기 가뒀어. 내가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영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지하실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일단 방으로 가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민수는 영자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자를 침대에 눕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영자는 물을 마시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내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쌌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수진이가 나를 발견했어.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냈어.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날 때렸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지하실에 묶여 있었어.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가둔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내려와서 말했어. 이제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영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민수와 영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물어봐야 할 말 아니야? 너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나가셨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방금 어머니를 지하실에서 발견했어.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찾았네요. 빨리 찾을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집에서 어머니가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사이를 방해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희생? 어머니는 당신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당신이 내 남편인데 어머니 말만 듣잖아요.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벽을 치며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날 내쫓을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아니면 나.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할 것도 없어. 어머니를 해친 내가 잘못이야. 당장 나가.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수진은 방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어머니. 영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아들. 수진이는 모르게 해야 돼.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를 가두고 폭행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내가 수진이를 이해해. 수진이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가해자를 변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신고해야 해요. 영자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제발. 우리 가족 문제를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내 아내잖아.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이해가 갔지만 수진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갈등 속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고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어머니의 말처럼 가족 문제로 조용히 처리할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민수는 영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습니다. 민수는 영자의 방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지만 불안한 듯 자주 뒤척였습니다. 민수는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 어머니의 우울함, 집안의 불편한 분위기.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도 그는 무시했어요. 일에 치여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현실을 기억해내고는 슬픈 눈빛을 보였어요. 아들, 안 자고 있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수진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하겠지만 수진이를 이해해 보려고 해. 왜 그랬는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어떤 이유가 있든 사람을 가두고 해치는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야. 수진이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닐 테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해를 입고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먹어요. 제가 죽 끓여올게요. 민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이 나가면서 음식을 모두 치운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죽을 끓이는 동안 민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수진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잘 지내요? 수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렸어요. 뭐 하려고 전화한 거야? 화내지 마요. 그냥 내 물건 좀 가지러 갈 수 있을까 해서요. 민수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어머니를 그렇게 해놓고?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정말로. 하지만 어머니도 날 많이 괴롭혔어요. 당신은 몰라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널 어떻게 괴롭혔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지만 항상 나를 감시하고 판단하고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었고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민수 씨, 잠깐만요.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당분간은 여기 오지 마.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민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수진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였기에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민수는 그릇에 죽을 담아 영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영자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영자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 수진이한테 연락 왔니?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방금 전화 왔어요. 뭐래? 자기 물건 가지러 오고 싶대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겠다고 했어요. 영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구나. 수진이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 민수는 어머니의 반응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왜 수진이를 걱정하세요? 어머니를 해친 사람인데. 영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미움은 미움만 나. 수진이도 분명 자기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거야. 그게 이런 식으로 표출된 거지. 민수는 어머니의 지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항상 이랬어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수진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어머니, 내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큰 실수일수록 더 큰 용서가 필요한 법이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이 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걱정하다니. 오후 민수는 영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영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어요. 가벼운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수는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들, 내가 잠시 언니네 가 있을게. 너와 수진이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겠다고요? 그래.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시간을 주는 거야. 수진이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했으니 기회를 줘보자. 민수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자주 연락하셔야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영자는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수진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책.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민수는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수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민수는 그런 수진에게 반해 결혼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녀가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는 진짜 수진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상자를 정리하던 중 민수는 수진의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그것은 수진의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기록해왔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오는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일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수진의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조사실에 앉아 경찰관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수진의 일기장, 영자가 지하실에 갇혀 있던 상황, 그리고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경찰관은 민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진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느꼈어요. 수진 씨의 현재 위치를 아십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제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친구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모 집에 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수진이를 고소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어머님께 연락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민수는 곧바로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이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서자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민수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왜 그랬어? 어머니, 수진이가 한 일은 범죄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영자는 일어서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해쳤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아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 나도 수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영자는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들. 나도 완벽하지 않아.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항상 내 방식대로 하길 바랐고 수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요리를 하면 내가 간섭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렇게 해야 한다면서. 수진이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지. 그 아이도 상처받았을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수진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사람을 가두고 해치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아. 수진이가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아들아,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야. 내가 수진이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수진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민수는 어머니의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경찰 조사는 필요해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들.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다음 날 영자는 민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해 보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한 경찰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어젯밤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여기 있어요? 네, 친구 집에 있던 걸 확인해서 자진 출석했습니다. 지금 조사실에 있어요.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걱정하는 모습이 낯설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영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 나 수진이 만나볼 수 있을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수진이를 만나려고 하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가능할 것 같네요. 영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경찰관을 따라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기다림의 공간에 홀로 남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어떤 진술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모든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수진을 보호하려 할까? 2시간 후 영자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민수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 말했어, 아들. 있었던 일 그대로.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수진이는 응당한 벌을 받을 거예요. 영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벌을 주는 것보다 치유가 더 중요해. 수진이도 상처받은 사람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수진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조사 결과 수진 씨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한 점, 그리고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수진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요. 민수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이게 최선이야. 수진이가 치료받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와 이해의 깊이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경찰서를 나오는 길 민수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진이를 용서하신 거예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아파. 수진이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그 아이도 자신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와 이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머니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는 과연 자신도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자. 수진이가 치료받는 동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민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수지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정신과 치료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어요. 영자의 선처 요청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달 동안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병원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다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얼마 안 됐어. 수지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분노 조절도 잘 되고 있고. 민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다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던 분노와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어머니를 미워한 게 사실은 내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걸.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맑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잘못했어. 너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우리 모두 실수했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셔.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지내셔. 지금은 이모 집에 계시지만 가끔 우리 집에 오셔. 어머니는 널 걱정하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신다고요?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치유되길 바라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셔. 미움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시는 분이야.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수진에게 연민을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까? 수진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의 집, 영자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더 깊어진 주름이 그녀의 얼굴에 지혜를 더했어요. 문벨이 울리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내가 나갈게.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죄송해요. 영자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다 지나갔어. 수진은 영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영자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께 그런 짓을. 영자는 수진의 얼굴을 감싸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수진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은 내 마음만 아프게 해. 그리고 나도 내게 잘하지 못했어.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봤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수진아, 내가 치료받고 있다고 민수가 말해줬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언제나 내 며느리야.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는 차와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자신의 치료 과정과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했는지. 영자는 수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민수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으로서 소홀했던 점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웃음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어요. 이것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는 현관까지 그들을 배웅했어요. 어머니, 언제 집에 돌아오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 수진이의 치료가 더 진행되고 우리 모두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치유되고 싶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용서와 이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떠난 후 영자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이건 내가 자초한 벌이야, 수진아. 영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의 참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생의 교훈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주일 후 영자는 짐을 싸서 민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영자를 위해 특별히 방을 정리했어요. 새 침구와 커튼, 그리고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자가 현관에 들어서자 수진이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민수는 어머니의 짐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그들은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영자는 음식을 맛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구나, 수진아. 내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졌어. 수진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민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영자와 수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그 소리는 마치 희망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이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